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인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2023 년도가 밝았고요. 네, 늦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예, 저는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그 컨설팅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변화, 그 어도비의 제안, 교육,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저희가 세일즈 팀과 나란히 손잡고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공기관에 활용할 어도비 소개로 최근 AI 기술이 많이 접목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업무에 적용이 되면서 업무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어떠한 AI 기술과 솔루션이 추가가 되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그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한 2시 때라서 아마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아마 쪼금 나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좀 내용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또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게 10 분마다 퀴즈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 시고요. 2시 10 분, 20 분, 30 분, 그 10 분마다 퀴즈를 낼 테니까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PPT가 아니고요. 제가 구두상으로 인제 퀴즈를 내면은 그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 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제가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을 이끄는 예 디지털 비디오 이미지 모바일 솔루션의 활용, 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저희가 좀 그 많은 그 말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내 볼까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사람이다, 뭐 눈이 두 개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어떤 뭐 4 차원 4차 혁명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측면에서. 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 AI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다 인물들입니다. 한번 실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진이냐 실물이냐 가상이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거의 AI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아직은 않습니다만 이제 AI 시대가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 이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AI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모바일인데,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되죠.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뭐 기타 SNS에 올릴 때 트리밍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어도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예 왼쪽이 오리지널 소스고요. 오른쪽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또 페이스북에 올릴 때 1대1 9대 16 방식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트리밍을 해 주게 됩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어도비뿐만이 아니고요.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코에서 지금 이 어떤 여자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군데 이게 도입이 되고 있죠. 예. 실제로 저희가 옷을 한번 입고서 한번 이렇게 내 옷을 찾으려면은 피팅룸에 들어가서 이 옷을 입고 뭐 벗고 다시 입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이나 어떤 나의 맘에 몸에 맞는 사이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예 옷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AI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 행동 패턴이 많이 좀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정부, 뭐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저희 코로나 이후에 발생이 됐던 그 환경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 36%가 그 전염병, 이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다 이용했다고 라고 말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80% 이상이라고 좀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68% 이상이 이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온라인 경험이 좀 더 정부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이용하겠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민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공적에서 발급을 받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82%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딱 보더라도 굉장히 좀 허접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레이아웃 자체가 깔끔하게 나가게 되고, 온라인 서비스나 직관적 인터페이스 환경 자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기술 격차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87%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런 어떠한 AI 기술이나 최신 기술을 쓰면서 사용하는 직원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 간의 직원 간의 기술 격차가 약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87%의 의견에 나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는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협업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가 느려지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기관이 있지만 주로 인제 어도비 제품 기준으로 보게 좀 된다면은, 통합된 환경, 좀 연동이 됐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동 작업을 한다거나 공유 작업을 하는 그런 협업 작업에서는 어떤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여러 리포트에서 어떤 한 리포트를 보더라도 다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가속화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뭐 디자인 작업을 꼭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파워포인트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게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그 안에 저희가 사진이나 비디오 콘텐츠 이미지를 쓰게 되는데, 주로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인제 몰래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제 몰래 쓰고, 나중에 또 저작권 걸리면 또 한 30배 40배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콘텐츠 가속화의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직원들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즉 이미지를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고요. AI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면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질이나 내용 자체가, 그리고 효율성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 리포트가 바로 이 85%, 78%, 77%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미 트렌드 자체는요, 2013년도까지는 거의 모바일 시대였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스마트폰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2017년도부터는 AI 기능들이 많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년부터 이제 올해의 트렌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은, 에코시스템 환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인제 한 군데 연동이 되고 이어지면서 인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이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디지털 경험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이미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디지털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인데, 아마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즉 디자인, 비디오, 오디오, 웹, 뭐 스마트폰의 UX, 뭐 UI, UX 작업까지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품 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통합이 다 하나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인디자인, 아마 일명 뭐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뭐 이미 유명한 제품이고,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의 넘버 원, 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더불어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PDF 솔루션 쪽 있죠. 예, 에크로벳 프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에크로벳 프로를 활용을 해서 뭐 문서를 보완을 PDF 문서를 만들고 보완 설정을 하고 워터마크를 만들고 뭐 OCR 변환을 시키고 페이지 구성을 하고는 다양한 작업들도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 폰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 폰트 하나 잘못 써가지고 저작권 걸리시면요. 일반적으로 그 무슨 폰트를 잘못 사용하시면은 그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그 손해배상을 물게 되거든요. 폰트 한 번 썼다고 해서. 네. 그게 웹페이지 잘못 올라가게 되면은 또 6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도비 제품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도비가 수만 개의 폰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뭐 뭐 어도비는 뭐 영문 폰트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게 되는데 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도비가 한글 폰트를 대량으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내 기업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뭐 100개, 200개 폰트 이상 되는 300개 이상의 폰트를 한글 폰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폰트를 굳이 어도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요. 개인적인 용도나 상업적인 용도로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통해서 그 인터넷이 되는 환경과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은 그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따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인터넷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도비가 CC 계정 하나당 1테라의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해 주거든요. 뭐 일반적인 웹하드를 뭐 이렇게 1테라 구매를 하시려면 연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도비는 같이 제공을 해 주고 있어서 활용성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도비는 30개국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즉 한국어 버전을 구매했다고 해서 한국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아랍어, 뭐 중국어, 일본어, 뭐 미국어,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어 등등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어도비 스탁 서비스가 있고요. 어도비가 이제 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뭐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뭐 비디오, 오디오, 3D 템플릿을 하나로 제공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런 어도비 스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에크로벳 사인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도비는 주로 2D, 뭐 비디오, 뭐 모바일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한 3년 전 정도에 이제 그 알레고리드믹 제품사의 서브스탄스 제품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도비 자체적인 이 서브스탄스 앱만 가지고도 3D 모델링을 만들고 모델링 그 재질을 입힐 수가 있고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네,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도비 새로운 기능을 이제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게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퀴즈 하나만 내고요. 퀴즈의 정답은 채팅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도비의 CC의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지원되는 언어의 개수가 있거든요. 그게 몇 개 이상이 되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가장 근접한 숫자로 해주시는 분들을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예, 소정의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저 이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주로 AI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어도비의 그 새로운 이제 그 이제 중개 플랫폼 이미지죠. 스탁 서비스가 어떤 게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도비가 2023년도 버전이 인제 등장을 하면서 포토샵, 프리미어, 뭐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모든 부분에 이제 많은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졌는데 요 내용들을 같이 다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자료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어도비 스탁 서비스인데요. 유일하게 전 세계 이 스탁 서비스 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도비 스탁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사진, 그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템플릿, 3D 이러한 모드한 소스들을 하나의 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어도비 스탁 서비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 그리고 어도비 제품과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포토샵과 어도비 스탁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국내 그 공공기관 내에서 활용을 됐었던 그 사례까지도 같이 한번 샘플을 몇 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토샵을 이게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의 AI 기능은 가장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가능한 게 있고요. 되는 환경에서 되는 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내장된 기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네, AI 기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성 이미지가 아니고요. 지금 농구에서 덩크슛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 하늘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는 뭐 이 범위 선택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여기 편집의 하늘 대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네, 이 하늘을, 이 콘텐츠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요. 보존을 하고 하늘 부분만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 대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보시면은 구름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모양들이. 그래서 뭐 맑은 날의 모습과 조금 뭐 약간 석양이 지는 듯한, 그리고 좀 비가 오기 직전의 모습 같은 것들을 계속 저희가 언제든지 선택을 해서 계속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저희 시청의 모습입니다. 시청. 저희 시청인데요. 아, 이게 원래 제가 이거 로고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인제 로고까지 다 그대로 뒀습니다. 이게 서울시청의 모습인데, 서울시청의 모습을 두고서 저희가 전시회 같은 곳에서 두고서 둘 때 이 하늘의 배경을 좀 다양하게 두면 좀 멋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서울시청에 가서 교육을 할 때 하늘 대체 기능을 줘서, 한 장의 사진을 두고서 비가 우중충하게 내리는 모습,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맑은 날의 모습,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요,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도 다양한, 네, 하늘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하늘에서 뭔가가 막 우중충하게 뭐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요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하늘 대체 기능을 아주 손쉽게 버튼 하나, 메뉴의 위치만 아시면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인물 커트는 좀 이제 외국 거를 가져오긴 하긴 했는데, 인제 이런 작업이 됩니다. 인제 그 저희가 어느 이제 시청 공공기관 시청에서 이제 좀 작업을 의뢰받은 게, 이 인물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진이 있는데 연말 시상식을 할 때 인물 커트만 따 가지고 이 시상식의 모습에 배치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요, 여기 인물의 모습을 따려면은 어떻게 땄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펜 툴 가지고 하나씩 범위를 다 설정을 해 가지고 이 18 명의 모습을 다 땁니다. 예. 아마 시간이 한 몇 시간씩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막 신경질도 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개체 선택 도구라는 AI 기능을 통한 그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 AI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게, 제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요, 지금 그 무슨 광선이 딱 빛나죠, 사람의 모습에. 딱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딱 누르면 선택이 되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제가 하면서도 좀 신기하거든요. 네. 그냥 마우스를 딱딱 누를 때마다 이 콘텐츠 부분 오른쪽에, 이거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배경이 단일 커트 이미지거든요, 합성 이미지가 아니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컨트롤 Z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범위가 깔끔하게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쪽 이미지에 가서, 네,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은, 네, 자, 인제 요렇게 모습들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예. 자, 이런 모습들을, 여기 있는 모습들을 다 손쉽게 딸 수가 있겠죠. 한 1분 정도면 작업을 할 수 있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이 바로 그 AI 기술을 통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인제 과거의 기술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한 몇 시간짜리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고난이도 작업. 자,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 뭐 사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물 컷에서 눈동자의 모습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른쪽을 쳐다보는 모습을 만들고 싶거든요. 자, 이 작업 같은 경우는요, 포토샵을 한 10 년을 한 고수라고 하더라도 거의 하기 힘듭니다. 예,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눈동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장된 기능보다는 클라우드 기능을 통한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 필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 뉴럴 필터라고 해 가지고 이제 어도비가 이 포토샵에서 이 기능 하나만 잘 아셔도 정말 포토샵 10 년을 배운 어떤 그 고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필터를 눌러 주게 되면, 자, 제가 한번 작업을 먼저 해 볼게요. 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인물 사진 눌러 주게 되면은 뭐 행복한 모습, 얼굴 나이, 눈 방향이 있는데, 눈 방향을 제가 오른쪽으로 딱 돌려 주게 되면은 눈이 현재 가운데 있죠. 눈동자요. 눈동자가 가운데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즉 이거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눈동자가 움직였죠. 네. 정말 좀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초기화를 시켜 주고, 행복한 모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웃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웃는 모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모습을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 주면, 웃어 줄까요? 네. 예, 웃어 주네요. 네.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누구나가 요 메뉴 하나만 가지고 이 메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즉 포토샵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뛰어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 주는 작업들, 또는 사진에 어떤 기스가 있거나 좀 손상된 사진이 있는 경우에 사진을 자동으로 복구해 주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사진은 광화문 사진인데 이게 언제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뭐 저기 영어로 CT홀에 가 가지고 네, 작업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했던 건데, 이 사진은 컬러 사진으로 복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옛날에도 포토샵을 가지고서 레이어를 막 몇 개 합쳐 가지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들도 역시 AI 기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여기서 그 색상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 주면은 자동으로 이게 컬러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 줘요, 흑백 사진 자체를. 네. 그리고 이 프로필까지도 다양하게 있어서 약간 쪼끔 너무 이게 한 80 년대 90 년대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을 너무 현실화를 바꾸면 좀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제 레트로 고대비 형태로, 갈색 형태로, 그리고 노란색 형태로 이렇게 바꿔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그 컬러 패턴들에 맞게끔, 약간 요 녹색이 좀 어울리긴 해요. 이런 부분은 녹색 잔디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꼭 2023 년도에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90 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용성 자체는요, 이게 서울의 약간 옛날의 그 모습 같은 것들 사진들 모습이에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살리고 싶다. 살리면 좋겠죠. 컬러의 느낌을 가질 흑백의 장점이 있고 그 컬러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필터에서 그냥 뉴럴 필터 눌러 줘서 색상을 눌러 주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컬러의 느낌을 좀 가져가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장점이 또 있죠. 아까 쪼금 전에 했었던 요 하늘까지 바꿔 주게 되면은 뭔가 쪼금 더 운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대체까지 적용을 해 주면 하늘 색상만 딱 바꿔 주죠. 좀 우중충한, 좀 노을이 햇빛이 있는 5시 6 시의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분위기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기술들도, AI 기술도 하나를 알고 있으면 하나만 쓸 수가 있지만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5 가지 6 가지의 기능들을 응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뭐 끼스난 사진이 있다. 이 끼스난 사진을 없애려면 저희가 뭐 도장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뉴럴 필터 기능을 써 가지고 네, 사진을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 사진 복구 기능을 쓰게 되면은 스크래치 감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사진, 옛날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근데 스크래치 감소를 드래그를 적용을 시켜 주게 되면은 스크래치 난 부분만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신기하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처리를 좀 하고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해 주고 깔끔해지죠. 예. 스크래치 난 부분들을 자동으로 복구를 해 주고 뒷배경과 어울리게끔 다 구성까지 시켜서 배치를 해 주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제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 광화문의 모습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마지막 요 필터 기능에서 마지막으로는 요 필터에서 제가 그 광화문의 모습이지만 '겨울의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체크를 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습에 있어서 자 '눈이 덮인 그 광화문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알아서 겨울의 느낌을 그냥 버튼 한 번만 가지고도 아주 손쉽게 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인제 그 다양한 유럴 필터 기능을 써서 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20 분이 약간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중간 또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을 해 주시면은 예 가능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제품 내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도비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 온라인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로 사진, 일러스트레이터, 뭐 벡터 3D 오디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어도비 상업용 중개 플랫폼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채팅창에 써 주시면 저희가 예 추첨을 통해서 예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먼저 입력해 주신 분에게 드리기 때문에요. 네 먼저 입력해 주셨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계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할 거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어도비 스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인제 제가 여기 사탁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스탁은 그 상단에 보시면 어도비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이미지 뭐 비디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뭐 타 사이트 쪽도 많이 있지만 어도비의 가장 훌륭한 점들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비디오, 오디오, 템플릿 그리고 3D 콘텐츠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어도비 사이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검색을 좀 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바다를 검색을 하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바다와 사람이 있는 모습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다와 사람의 모습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 사람이 있는 모습도 이렇게 좀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왼쪽 필터링 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사진 중심이냐 일러스트레이션 중심이냐 그리고 그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콘텐츠 위주로 검색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사용 콘텐츠 그리고 저희가 SNS 콘텐츠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는 요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는 이런 선택 옵션들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제 뭐 만약에 뭐 스탁을 한번 써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 템플릿이나 무료 소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요 상단 항목에 보시게 되면 뭐 이미지나 뭐 벡터 방식,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도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고 있다가 점차 쪼금 더 좀 고급 퀄리티의 이미지나 비디오가 필요하시게 되면은 그때 인제 도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 템플릿도 같이 제공을 해 주고 있어서 이 템플릿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콘텐츠, 이벤트성 같은 것들의 그 콘텐츠를 찾을 때 이제 목업 파일이라고 하죠. 디자인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글씨만 바꾸고 텍스트만 바꾸고 하는 요런 작업들만 하시면 되거든요. 요런 스탁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3D를 안 하시면 뭐 쓰실 일이 없겠지만 어차피 한 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D의 재질이나 모델, 조명 콘텐츠까지도 모두 다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도비 스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포토샵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나를 좀 보여 드리고 쪼금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도비 스탁 템플릿에서 받았던 제가 광고용 이미지입니다. 제가 인제 이 작업을 이제 그 뭐 인제 그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 교육을 할 때 이제 광고 콘텐츠를 만들 때 너무 힘들죠. 포토샵에서 요 레이어를 다 뭐 넣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탁에서 템플릿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수정 작업을 하는데 뭐 글씨 수정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코리안 페스티벌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사진 이 여자 이미지가 현재는 외국 이미지잖아요. 이거를 한국이나 동양적인 여자 이미지로 바꿔서 한국의 뭐 코리안 셀 그 페스타 형태로 바꾸고 싶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도비에서는 여기 그 이 스탁과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한번 검색을 해 보면 자 여기서 자 이거 3D가 아니고 이미지로 제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여자나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요 여자 모델로 이렇게 검색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까 포토샵 쪽에 늘 이미지로 봤는데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라이센스를 받으면은 라이센스를 먼저 받아볼게요. 받게 되면은 받은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특정 폴더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탁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탁이 어도비 제품의 클라우드 공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토 스탁이라는 곳 쪽에 연동을 좀 시켜 놨고요. 자, 요 여자의 모습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라이브러리 패널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요 콘텐츠가 바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콘텐츠를 바꾸고 싶으면 자, 선택을 해서 여기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직접 드래그를 해서 갖다가 두시면은 자, 됐죠? 그리고 제가 요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 보게 되면은 네, 이미지 용량이 쪼끔 크네요. 네, 저장을 좀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각자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빼고 네, 코리아 페스타 쪽으로 바꿔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가장 큰 스타객과 포토샵의 활용 장점은 그 번거로운 중간에 그 과정들을 다 없애고 연동해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 패턴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오늘은 좀 큰 요약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에도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어도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앱과 데스크탑 앱 그리고 클라우드 공간. 클라우드는 쓰시셔도 되고요.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있고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어도비의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되면은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버전이 다 있잖아요. 뭐 데스크탑, 모바일 앱, AI 기능 다 한 군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활용되는 범위 자체가 한 군데만 뭐 디자인 작업만 하시는 분이 포토샵 쓰는 게 아니고요. 뭐 마케팅이나 영업, 뭐 PR, 법무팀, 재무팀, HR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으로는 요 사진과 이미지 같은 콘텐츠들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외의 성공 사례를 좀 보게 된다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공공기관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 미국의 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가 옛날에는 좀 굉장히 텍스트 위주로만 되어 있고 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미국 비자 신청하는 사이트가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황인데 미국의 이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같은 사이트는 어도비의 라이센스를 도입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XD 같은 툴을 적용을 시키면서 사이트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일관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자체가 흰색이면 흰색, 녹색이면 녹색,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그 부분을 꾸며 주면서 상당히 대성공을 거두고 이민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청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에서 색상, 로고까지 이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자 그리고 자 이건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기관명은 대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한참 요즘 많이 미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관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 기관이 이제 이 우주비행센터에서 나사가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 회사나 기관이죠. 회사라기보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돼서 움직이는 그 기관인데 이 나 국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도 어떤 수익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항공, 우주라는 이런 굉장히 멋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 자체를 그냥 자기네들만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콘텐츠를 여기 아래쪽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솔루션을 써서 즉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같은 솔루션들을 써서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이 비디오 시리즈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즉 최고 360만 명의 시청자를 거두게 됐고 이게 1편 성공을 하면서 인제 시리즈로 9개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에 따른 광고 수익, 유튜브에 올라가는 광고 수익 자체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 나사도 즉 이제 국가 세
예산만 가지고 국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제 어떤 유료 수익을 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도비와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쪼끔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제 전반적으로 인제 어도비 시스는 통합적인 환경 30 개국 이상 언어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인제 통합된 환경, 그 AI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저 끝나고 이어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와 서브스탠스 소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약속드렸듯이 제가 또 30 분이 지나서 마지막 퀴즈를 딱 내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본받아야 될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 어도비의 비디오 솔루션을 사용해서 36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올려서 예, 수익률을 많이 올린 네,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요렇게 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다음 세션에 했던 프리미어 프로 영상 쪽과 서브스탠스 쪽 3D 쪽 설명을 드리게 되고 또 어도비 쪽에 많이 관심이 계시신 분들은 마지막에 설문조사까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이 추가적인 못다한 설명까지도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저 SCK의 박상철 과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도비 총판사 SCK 박성철 과장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어도비 AI인 어도비 센세이를 통해서 영상 작업이 얼마나 쉽고 편리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요거 화면은 제가 잠깐 이동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보이신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랑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셔서. 그럼 잘 들리신다고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에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인트로죠. 여러 가지 모션이 포함된 이런 인트로를 만들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뭐 디자인에서 가져와서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모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향상된 그런 모션 그래픽을 만들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럴 때 앞서 장정훈 솔루션 컨설턴트 님께서 소개를 주신 것처럼 어도비 스탁의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활용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훨씬 이런 인트로 작업이 쉬워집니다. 저는 지금 네, 프리미어 프로 2023 버전이고요. 에디팅 모드입니다. 에디팅 모드에서도 스탑 패널을 바로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여기 에센셜 그래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어도비 스탁이라는 옵션이 보이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된 영상을 만들 건데 뭐 홍보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여행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관련된 용어를 텍스트로 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트래블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엔터만 치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네, 여행에 관련된 뭐 자막이라든지 모션 그래픽이 들어간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로에 쓸 만한 이런 모션 그래픽 템플릿들이 나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시퀀스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일단 미리 보는 것처럼 다운을 받아 놨고요. 얘는 살짝 닫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면 보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만들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누구나 다 애프터 이펙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스탁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다운을 받았다면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내가 작업하는 영상 용도에 맞게끔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다운로드한 템플릿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트래블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greetings from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라든지 뭐 여러 개를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트래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네, 마음에 들어서 이 하단에 포스트카드라고 되어 있는 요 텍스트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폰트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도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닉스 프리스타일 프로 변경을 하게 되면 바로 폰트가 변경이 되죠. 그리고 조금 얇은 것 같아서 볼드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컬러도 한번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폰트라든지 뭐 이런 스케일이라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위치가 이상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포지션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값도 변경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템플릿들마다 옵션이 상당히 다르고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있죠. 저는 이런 디자인 요소도 마음에 안 든다면 바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켜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템플릿의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든다면 껐다 켰다, 그리고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원하는 컬러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그 하단에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인버트 알파 채널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여기서 이 해당 효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에 적용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바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죠.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응용을 해봤는데요.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이라는 요 단어의 알파 값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를 적용을 하게 되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받았다면 플레이를 해보면은 좀 길죠?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모션 그래픽 템플릿의 속도 조절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냥 잡고 줄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렌더링만 걸어서 확인하면은 이거보다 2배 정도 빨라지게 되죠. 이렇게 쉽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활용해서 인트로를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직접 촬영을 나갔을 때 OK 컷과 NG 컷이 있겠죠. 그걸 1시간 촬영을 하든 2시간 촬영을 하든 혹은 샘플 파일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에는 이렇게 컷 지점을 직접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서 레이저 툴로 자르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써서 잘랐어야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초 정도 짧은 영상인데 촬영을 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컷 지점을 하나씩 하나씩 컷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데 버튼 3번으로 모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촬영된 비디오 클립이나 샘플 영상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측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Scene Edit Detectio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장면 편집 감지 기능입니다. 클릭을 해 주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옵션이 나타나게 되죠. 컷 지점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잘라줄 건지 아니면 컷 지점을 감지를 해서 이런 서브 클립을 만들 건지, 빈 폴더죠. 그리고 컷 지점 감지를 해서 마커를 만들 건지 여러 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 제일 컷만 필요하니까 그 아날라이즈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어 프로 안에 내장된 어도비 AI가 보이는 것처럼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 컷 지점을 만들어주죠.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컷 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끝났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신기능은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테디캠 같은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들고 촬영을 해야 될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손에 떨림이 다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촬영 나갔는데 이렇게 촬영을 했다? 그러면 못 쓰죠. 다시 재촬영을 가야 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다시 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아주 쉽게 이런 흔들리는 영상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즉 상단에서 워크스페이스 모드를 이펙트 모드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변경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펙트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서 워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비틀기 안정기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워프 스테빌라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촬영된 클립에 딱 놓아주시게 되면은 프리미어 프로 안에 있는 AI 솔루션인 어도비 센세이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게 되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놀라시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아까 전보다 훨씬 안정화된 영상이니까 작업할 때 쓸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조금 화면이 작을 것 같아서 살짝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존에 자막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막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 자막기를 하나씩 다 텍스트를 쳐가지고 자막을 올렸었어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막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죠. 텍스트 하나하나 다 치는 게.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녹음된 파일 하나만 있으면 프리미어 프로가 알아서 자막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컬렉션 안에 포함된 스테이저라는 제품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저에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자막 파일 만들어서 하나씩 다 올렸었어야 됐죠. 근데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워크스페이스 모드를 자막 작업을 할 거니까 캡션 앤 그래픽스 모드로 변경을 할 거고 촬영된 동영상 강의 클립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보시면 좌측 상단에 Create Transcripti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언어로 변경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한국어로 할 거니까 녹음된 이 언어가 한국어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두도록 할 거고요. 트랜스크라이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거를 자막 파일로 만들어주죠. 살짝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진짜 이게 왜 지금 나왔나 할 정도로 저 어렸을 때 이제 작업할 때 자막 작업이 너무 싫었었는데 그 작업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면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름이 스테이저인데 지금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뒤에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도는 지금 9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시만요. 네, 제가 네, 더블 클릭을 해서 스테이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 가끔 보이는 오타만 수정을 해주면 끝나죠.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저에서 이렇게 제가 녹음된 말이 바뀔 때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캡션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캡션이라고 CC 버튼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포맷은 서브타이틀 그대로 두고요. 스타일은 이제 이 자막에 첨가된 뭐 그런 이제 컬러라든지 뒤에 이런 꾸며주는 요소들이죠. 스타일이 없으니까 스타일은 이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뒤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이런 최대
길이라든지 뭐 최소 시간이라든지 캡션 사이의 간격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막을 한 줄로 만들 건지 두 줄로 만들 건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캡션을 눌러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번 말이 시간에는 바뀔 때마다 때를 잠깐 할게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바뀔 때마다 최종적으로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막이 다 커팅이 돼서 나열이 되게 되죠. 여기도 살짝 오타가 있는데 제가 렌더링 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렌더링 걷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거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 모니터에 변경된 이 내용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쉽게 자막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고요. 자막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면에서 우리가 뭐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측에 보이시는 요 화면에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도 저는 프리스탠다드 좋아하니까 프리스탠다드 선택을 할 거고요. 너무 얇으니까 레귤러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컬러라든지 이런 컬러라든지 빨간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재밌는 거는 이 백그라운드에 자막에 대한 바를 깔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컬러를 저는 약간 파란색으로 좀 눈에 잘 보이게 놓도록 할 거고요. 투명도 100으로 올리고 이거 너무 좀 그러네요. 그리고 크기도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이렇게 꺾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라운딩 처리를 하실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었다면 다 일일이 하나씩 적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이 푸시 투 트랙 스타일이라는 이 화살표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올 캡션, 모든 캡션에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다 적용이 되죠. 엄청 빠르고 쉬운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다시 에디팅 모드로 들어오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믹스 툴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브스탠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작업의 반은 영상이고 반은 사운드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컷 편집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를 넣어야 되겠죠? 이 사운드 파일 미리 어도비 스탁에서 다운받아 왔고요. 딱 놓으면 지금 사운드가 좀 음악이 재생이 될 거니까 볼륨 살짝 낮춰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음악이 있는데 상당히 길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쓸 부분만 남겨놓고 또 그 안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을 자르고 잘라서 영상에 맞춰서 맞을 때까지 작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사운드 팀이나 아니면 사운드 관련 프로덕션에 맡기면 그 작업을 해주죠.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프리미어 안에서 한 방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 에디트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하단에 리믹스 툴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오디오 클립 잡고 영상 길이와 딱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좀 끌게요. 네. 이렇게 조절을 살짝 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물결 표시 모양이 보이시죠? 반복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서 알아서 편집을 해준 건데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타이밍만 살짝 조절하면 바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완성된 작업을
우측 상단에 보면은 퀵 익스포트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뭐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여기 프리미엄에서 익스포트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퀵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H.264 포맷으로 해서 HD 사이즈로 해서 바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쉽게 어도비 AI 솔루션인 어도비 센세이를 통해서 프리미어 안에서 어떻게 쉽게 이 영상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제가 다음으로 어도비 서브스탄스 3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네. 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어도비 서브스탄스 3D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브스탄스를 소개하기 전에 그 전체 3D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 특성상 또는 이 회사마다 약간의 워크플로우는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은 기획 및 설계 단계를 거쳐서 맥스나 마야, 모도 래빗,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서브스탄스 모델러 제품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텍스처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이 화면이 어도비 서브스탄스 3D 컬렉션이 사용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브스탄스 3D 컬렉션은 총 5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브스탄스 3D 어셋이라고 하는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진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가장 최근에 합류한 서브스탄스 3D 모델러입니다. 윈도우의 데스크탑 모드랑 VR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찰흙을 다듬듯이 스컬핑을 해서 즉 조각이죠. 조각을 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모델링 도구입니다. 저도 연습 중인데 아주 재밌고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는 현재 메타 퀘스트, 그리고 메타 리프트, 그리고 뭐 밸브 인덱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러로 완성된 작품이고요. 다음으로는 서브스탄스 3D 샘플러입니다.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스캔박스라고 해서 이 팔방향 이 스캐너를 통해서 실물을 스캔한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환한 다음에 3D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사용법이 아주 쉽고 패턴이나 이끼 그리고 물과 같은 이런 필터 같은 효과를 적용하면 빠르고 사실적으로 재질 표현이 되는 것이 장점인 솔루션입니다. 스캔박스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제 곧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의자를 찍었다 그러면 바로 그걸 모델링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브스탄스 3D 디자이너입니다. 절차적 노드 방식을 통해서 무한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3D 재질과 효과를 제작해내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브스탄스 3D 페인터이고요. OBJ나 FBX 등의 3D 파일을 불러와서 앞서 설명드린 샘플러나 디자이너,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서브스탄스 3D 어셋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3D 텍스처링 작업을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솔루션이고요. 서브스탄스 3D 스테이저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렌더러고요. 페인터나 샘플러, 그리고 디자인에서 작업한 재질이나 작업물들을 최종적으로 렌더링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용법이 아주 쉽고 별도의 라이팅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작업한 작업물을 PNG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파일로 출력하는 것 외에도 뭐 외부로 게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도비 에어로라는 앱으로 내보내면 AR 콘텐츠도 아주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탄스 3D 어셋입니다. 패션에서부터 디자인, 그리고 의료, 건축 등 모든 이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 17,000여 개 이상의 방대한 라이브러리 에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D 머티리얼이나 모델링 파일, 그리고 뭐 조명, 데칼까지 원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D 작업을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하나의 서브스탄스 3D 어셋은 그 안에 다양한 프리셋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지금 보면 화면 다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 다운로드 받았는데 프리셋 활용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서브스턴스로 작업한 작업물들을 보면 실제 사진처럼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서브스턴스가 PB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BR은 물리 기반 렌더링 또는 뭐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도 하고요. 디즈니에서 개발한 영상용 기술입니다. PBR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컬러나 하이트 등의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빛 반응에 대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라이팅 세팅이 없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빛에 반응하고요. 각기 다른 이 재질에 따라서 라이팅에 대한 이 반응값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들이 렌더러마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서브스탄스는 모든 렌더러에서 동일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렌더러마다 가지는 고유의 라이팅 세팅 값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 찾기가 쉽지 않으시죠? 또 이 서브스탄스는 캐드를 비롯한 맥스나 카티아, 그리고 레빗 등의 거의 모든 설계 툴이나 모델링 툴에서 호환이 가능하고요. 관련된 플러그인들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회하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솔루션들 외에도 더 다양한 툴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브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한 고객사들이고요. 로고만 봐도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뭐가 돼가고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분들께 어도비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애크로벳 프로나 아니면 어도비 스탁 등 이 어도비 전 제품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여기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대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작성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50분께 GS25 모바일 상품권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배달의 민족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